안녕하세요. 지리한 하락장 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스트레스 지수도 되게 올라가고 공포 지수도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갈 텐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그리고 양적 완화와 비트코인 관계에 관해서 이제 그런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편도 제가 이제 예전에 제 채널에서 분명히 다룬 적이 한 번 있었고, 그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할 거거든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보면은 이분도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 바닥에 최소한 5년 이상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트코인이 13,000달러일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나는 7,000불까지 기다릴 거야, 7,000불에서 매집을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막상 비트코인이 7,000달러가 딱 오면, 야,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 나 이거 사지 않을래, 나는 3,000달러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아마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아마 공감할 거고, 공감 못 하실 분들도 대개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비트부터 알트코인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막 이런 장세가 있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기관의 매집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시세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돈 알트라는 분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7,988달러 이 선을 만약에 깨지 않는다면 향후 추세가 괜찮게 갈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7,988달러를 깬다고 하더라도 7,700달러에서 7,400달러 이 언저리까지 급작스럽게 템퍼럴리하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100일선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100일선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이제 살짝 꼬리를 말면서 살짝 위로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5월달에 이제 100일선을 터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5일선을 보통 터치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50% 정도 상승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 차티스트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100일선을 터치했을 때는 6,450달러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게 13,000불 위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많은 차티스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100일선 터치 이후에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점진적인 상승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런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는 거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뭐 그런 트렌드로 이제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은 7,930달러, 어쨌든 7,900달러 때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다이버전스가 이제 살짝 반등을 하면서 상승 곡선으로 이제 살짝 이제 고추 세워졌는데, 지금 보면 8,400달러, 그러니까 달러 기준에서 8,400달러까지 안정권 정세로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금 위험 구간까지 다시 한번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 하락장이. 그래서 여기서 급격한 하락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템포럴리하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7,700달러에서 7,400달러 그 언저리를 돈 알트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에 저는 약간 무게중심을 좀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이 급작스럽게 만약에 밑꼬리를 말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제 의견을 약간 피력을 하고, 토마스 리라는 어떤 경제 분석가면서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죠, 애널리스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면 이제 그 홀딩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금 보면 블레임한다, 원망하거나 아니면 패닉하거나 막 이런 장사가 있다, 그게 아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채널을 이제 해서 제가 뭐 이런저런 거를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을 되게 봐요. 근데 저도 토마스 리가 얘기하는 거, 돈 알트가 얘기하는 거, 뭐 아니면 찰스가 얘기하는 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티스트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거를 저도 그냥 의견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마지막 결정은 이제 각자가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사람들 의견이 만약에 100% 맞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채널을 보셔도,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신문 기사를 보셔도
아니면 트위터를 보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존감도 있는 거고, 본인 자신이.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이제 그 가격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분기별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누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데이터를 분기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분기가 4분기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 1년을 이제 3개월씩 나눴을 때, 자 보시면은 4쿼터, 그러니까 2018년도가 좀 많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죠. 1쿼터부터 마이너스 50%, 그리고 2쿼터에는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상승한 적이 3쿼터에 3%밖에 없어요. 그리고 4쿼터에도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되게 많이 떨어졌다. 쿼터 분기별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1쿼터에는 19% 상승, 그리고 2쿼터에는 160% 상승, 그리고 지금 보면은 3분기에는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 4쿼터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 2010년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크나큰 하락장이 있을 때, 크나큰 하락이 있을 때,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마이너스 7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년도 두 번이 2년 동안은 상승장이 되게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잖아요. 2만 불까지 넘어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9년 4분기에는 좀 약간 긍정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있지 않을까,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보면은 디지털 자산이 보면은 인터넷에 돈으로 등극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비트코인 ETF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 중에 이제 중요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의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어떤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 고위급 인사가 이런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한 발 한 발, 미국 세계에서도 CFTC에서도 한 발 한 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이제 웨이스 레이팅스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즘에 이오스를 되게 립을 많이 했고, 지금 보면은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 코인이죠. 에이다 코인도 많이 시세 하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이거 쓸모없는 코인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 근데 찰스 호킨스가 보면은 어저껜가 아마 카르다노 네트워킹 에 관한 테스트넛을 런칭 시킬 거다. 이게 오늘 아니면 내일 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본인 다름이 아니라 이제 딱 보니까 찰스 호킨스가 그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되게 고맙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카르다노 테스트 네트워킹이 지금 보면 오늘 내일에서 이게 발표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발표된다고 해서 갑자기 시세 급등이 있을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IOHK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보면은 에이다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호라이젠이라고 코인 있죠. 베리 실버트 그쪽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IOHK 그룹에서 다 연구진들이 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큰 관점에서 에이다 같은 경우도 접근하셔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 플랫폼을 런치를 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마 스테이킹 한다는 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아마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업비트에서 가스를 지급해 주듯이 그런 거를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할 건데, 자, 네오 코인을 이제 홀딩하면 뭐 가스를 준다, 그리고 온톨로지를 하면 옹을 준다, ONG를 준다, 아니면 뭐 배체인을 뭐 홀딩하면 VTHO 뭐 이걸 준다, 아니면 스텔라 루멘을 주면 뭐 그걸 하면 스테이킹하면 뭐 바이낸스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텔라 루멘, 코모도, 알고, 그리고 큐텀, 스트라트까지 여기 포함돼가지고 스테이킹하면 뭐 이자를 지급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뭐 선물 거래소, 선물에 관한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바이낸스 US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 바이낸스를 되게 좋게 봐요. 거래소 중에는 가장 좋게 보고 가장 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QE라고 하죠. 컨터네티브 이징이라고 여기 QE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양적 완화란 얘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부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정부의 QE 사용 사이에는 출처가 아닌 연결이 더 많습니다.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스가 최근 트윗은 다음과 같이 기정된 상관관계를 강조했습니다. QE4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ED가 종교를 다시 받으면 비트코인이 2만 불을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뭘 뜻하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지금 보면은 S&P 500 지수부터 뭐 다우존스, 나스닥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반기 가서,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가 만약에 급작스럽게 다가오거나 유럽발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QE4를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트코인을 2만 불까지 끌어올리는 도화선 작용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은 은행 간 대출 전용 플랫폼인 야간 시장의 이자율, 이게 레포 금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뉴스에서 말씀 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3번인가 아마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돈을 은행에다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인젝션 주사를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최대 10%까지 상승함에 따라 미국 전역의 은행에 현금이 부족했었습니다. 연준이 행동하도록 강요합니다. 화요일에 단기금리를 진압하기 위해 금융 부분에 530억 달러가 집중되었습니다. 야간 리포지토리 운영으로 알려진 연준은 재무 상태에서 40.8억 달러, 모기지 증권에 111억 달러, 대행사 채권에 6억 달러를 더 투자했었습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긴급 자금 지원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 은행권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겉에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지금 이런저런 어떤 그 위기에 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4분기 가서는 할 수도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양적 완화가 비트코인을 뭐 암호화폐 일변의 어떤 그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붐업시킬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레포 금리 차트에 관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중반에 1쿼터에도 한번 인젝션 주사를 한번 쏜 적이 있고, 지금 보면 4쿼터에는 되게 많이 쐈어요. 지금 보면은 3번인가 4번인가 아마 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레포 금리에 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마 정답을 아실 수 있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고, 다소 어두운 이론은 QE와 통화 평가 절하의 관계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금리가 하락하고 통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통화는 팽창하여 가치를 잃습니다. 돈을 막 시중에 풀어대니까 가치를 당연히 잃게 되죠. 흥미롭게도 특히 무역전쟁 중 일부의 경우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고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약한 통화는 QE의 부산물입니다. 비트코인 신자들에게 이것은 금융시장의 임박한 붕괴의 또 다른 신호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브라 코인도 뭐 청문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뭐 이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미국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달러하고 분명히 연관이 돼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시세가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도널트 차티스트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급작스럽게 패닉셀이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지리한 장세가 있다면 이게 단기적으로 급상승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차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느 정도 포물선의 하얀 곡선 어느 정도 포물선으로 그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는 컵앤핸들, 그러니까 오른쪽 포물선을 올리면서 좀 시세 상승이 전반적으로 뭐 한 달 후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한 달이 갈지 아니면 뭐 15일 만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급작스럽게 갑자기 단기적으로 막 한 번에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좀 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그러니까 끝에 결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신 만큼 달콤한 열매도 분명히 가져가실 거고, 이 지금 상태에서 패닉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블레임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실 분들은 얼른 떠나시는 게 낫죠.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아마 그런 분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확률도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